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현관과 드레스룸 쪽에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중문을 실제 설치해 가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참고사항, 그리고 설치 이후에 사용하면서 참고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해도가 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59 C타입 85세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이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현관이 있고요. 이 현관 옆에 이 팬트리 숨 공간이 있습니다. 옵션이 되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현관에 중문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관의 넓이는 대략 한 1m 18cm, 1m 20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관 방화문, 현관 문이죠. 현관 문의 넓이는 약 95에서 98cm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 설치를 하시면, 중문을 설치하시면 절대 뭐 현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중문 제품이 설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약 2m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좀 넓은 폭이죠. 그래서 여기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3연동 중문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벽에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수 있고 가벽에 포켓 도어 총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9C 타입의 평면도를 실제 제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가 현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실제 현관의 넓이는 약 1m 18cm인데 제가 정확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네. 자, 1m 18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벽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약 2m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현관에 설치할 수 있는 중문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부분 내에서도 제품별로 이제 특장점이 있는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폴드 스윙 도어라는 중문을 이제 문더스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3분의 1과 3분의 이 지점에 분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접히면서 열리는 구조이고요. 밑에 하단에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물건이 드나듦에 있어서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밀고 들어가고 잡아다니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양방향성으로 문이 180도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닫히는 원상 복원이 되는 이런 반자동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이 부자연스러울 때 짐을 들고 있을 때 문을 열고 어깨로 몸으로 밀고 들어오더라도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셔도 아이들의 찍힘이나 손김 이런 현상들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도어를 고민하신다면 폴드 스윙도어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인테리어감을 가장 높게 살려줄 수 있는 중문이 바로 원슬라이딩 중문이죠. 원슬라이딩 중문은 이렇게 통창, 그리고 유리의 분할, 그리고 아치 디자인, 그리고 간살 디자인이 있죠. 요런 세로 라인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전체 간살이 있고요. 또는 부분 간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유리 분할, 그리고 뭐 아치, 뭐 다양한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테리어감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중문은 원슬라이딩 중문이다 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유사할 정도로 현관의 어떤 첫 인상, 첫 느낌, 그리고 현관에서의 흐름, 멋스러운 흐름을 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대칭 여닫이 중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레트로하고 그리고 4분의 1, 4분의 3 사이즈의 두 개의 도호가 열리는 이런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자동형입니다. 그리고 이 쪽문은 상시적으로 고정해 놨다가 락을 풀면 열리고 닫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틀 자체가 슬림하기 때문에 이 개방감이 상당히 또는 청고도 상당히 높게 느껴집니다. 원슬라이딩처럼. 그래서 원슬라이딩의 미서기가 아니라 여닫이를 원하실 때는 비대칭 여닫이
중문도 상당히 많은 선택을 받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리의 분할, 아치, 간살, 원슬라이딩과 더불어서 동일한 옵션을 다 구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문다수에는 리버서블 중문이 있습니다. 문 하나가 통으로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제 비대칭 여닫이처럼 이렇게 문 끝에서 회전하는 방식은 이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신발의 걸림이라든지 복도에 사용자의 간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가장 작은 힘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그리고 약 95% 이상 거의 원 슬라이딩과 동일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통창의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점 리버서블 도어를 이렇게 사용해 보신 분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작은 힘으로도 열리는 중문이 바로 리버서블 도어고요. 1m 18cm가 되는 현관의 리버서블 도어는 정말 개방감이 으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통창의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 중문이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그리고 방풍이나 방한 기능, 중문의 기능에 가장 충실한 제품 바로 삼연동 중문이죠. 이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도 기존의 사이즈 설치하게 되면 좀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장 측면을 철거 확장을 해서 약 1m 60에 가까운 사이즈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 전체 개방되는 넓이도 현관문만큼 열리기 때문에 출입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폴드 스윙 도어부터 실제 설치해 가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 도어를 저희 59C 타입에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손잡이 방향은 항상 거실 방향으로 위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요. 손잡이가 거실 방향에 있으면 화장실 방향 쪽 열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동선이 짧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 턱이 이렇게 돌출부가 생기기 때문에 돌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 그리고 전체 열었을 때에 대한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히는 구동 방식이라서 거실 쪽에 돌출되는 부분, 그리고 신발 쪽으로, 신발장 쪽, 신발이 벗어나는 쪽으로 돌출되는 부위가 디딤돌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신발에 걸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서 우리가 밀고 나가더라도 신발에 걸림이, 쓸림이 전혀 없는 아주 편리한 중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폴드 스윙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레일도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물건을 끌고 들어오는 이동 부분, 그리고 복도에 어떤 이물질을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용이합니다.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장점들이 많은 이 폴드 스윙 도어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유리가 이제 현재 모르쇠로 불투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리도 다양하게 바꾸실 수 있고, 문틀 또한 색상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밀고 나가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반자동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 편리함에 있어서도 가장 으뜸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댐퍼라든지 그리고 손잡이, 문틀 컬러 이런 색상 변경도 상당히 용이하고, 댐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김이나 찍힘 이런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도어가 바로 우리 폴드 스윙 도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레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걸림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편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탑바디에 설치되어 있는 시공 사례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문을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문을 언제 설치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으신데요. 중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1m 50, 1m 30 선상에 놓여있던 현관의 사이즈는 우리가 청소 전에, 이사 전에 시공하는 게 사실 너무나 편하고 좋은 어떤 순서입니다. 하지만 1m 22 이하로 줄어드는 현관의 계고부에 중문을 설치해 놓았을 때 이삿짐이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불편함이 좀 많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큰 부피가 큰 제품과 부딪히거나 찍힘에 의해서 다시 제 AS를 받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사 전에 시공하는 부분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뭐 기관지가 안 좋으시거나 또는 어린 신생아가 있어서 어찌 설치 소음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사 전에 시공하시는 것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실제 시공하는 현장의 모습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먼지 유입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관 밖에서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먼지가 유입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복도 쪽에 이렇게 비닐막으로 커버링을 진행을 해서 먼지가 아예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화장실 쪽 부분 반대쪽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미세하게라도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양 작업을 통해서 찍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저희가 보양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종료 이후에는 다 철거를 하게 되고요. 바닥 또한 여러 가지 작업 잔해들은 깔끔하게 저희가 청소를 해서 나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이런 시공 프로세스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폴드 스윙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도 쪽으로 돌출되고 디딤돌 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 디딤돌 여기 현재 사이즈는 25cm입니다. 되게 작은 디딤돌이에요. 그래서 저희 탕전 프루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습니다. 45인가 50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디딤돌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전혀 신발에 걸림이 없는 그런 넓은 사이즈라서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나갈 때 문을 밀고 나가더라도 신발에 걸림이 전혀 없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폴드 스윙도는 기본적으로 문틀의 색상, 유리의 종류, 그리고 유리의 몰딩과 손잡이의 컬러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틀 같은 경우는 30여 개 이상의 컬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타 회사 브랜드 뭐 LG, 삼성, 뭐 영림, 예림이라든지 다양한 회사의 필름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리의 몰딩과 손잡이는 동일한 컬러 선상인데요.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는 약 한 15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취향에 맞게 목적에 맞게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순 화이트가 아니라 아이보리가 살짝 믹스가 되어 있어서 색 발염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먼지에도 좀 더 잘 묻어나지 않는 이런 컬러가 정말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일반 투명 유리에다가 이렇게 유리 몰딩 블랙, 손잡이 블랙 매칭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발장 부분에 이렇게 블랙의 어떤 컬러 라인들과 통일성을 좀 가져오는 이 모습이 가장 스탠다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손잡이 컬러, 유리 몰딩 컬러, 그리고 유리의 종류, 문틀의 종류가 변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긴 그레이 컬러고요.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여기에서 유리만 브론즈, 투명에서 브론즈로 바꾼 모습이고요.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브라운 컬러의 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동일한 구조에서 손잡이만 이렇게 골드로 변경된 모습이죠. 부분적인 포인트를 주면서도 큰 변화는 가져오지 않지만 중문의 방풍, 방한, 방음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조립 드나듦의 편리함이 극강인 제품 바로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동일한 문틀 프레임은 코튼 화이트 컬러 그리고 투명 유리에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화이트로 동일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화려하진 않지만 밝은 느낌의 현관을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코튼 화이트인데 여기는 매트 베이지라는 베이지 계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발장과 벽면의 컬러들이 대부분 이제 베이지 계열 쪽으로 좀 약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컬러 톤까지도 유사하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화이트입니다. 여기 투명 유리고요. 자, 다음 불투명 부분입니다. 불투명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결이 있는 모르세로라고 하는 유리입니다. 상당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아주 안개 같은 그런 불투명 유리죠. 그래서 브론즈 유리에다가 불투명 처리를 한 브론즈 사틴이라는 유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베이지이고요. 여기 코튼 화이트고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블랙으로 맞추신 거고요. 여기는 손잡이만 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불투명 유리를 하셨는데요. 코튼 화이트 컬러, 여기도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르쉐로 유리, 여기도 모르쉐로 유리지만 여기는 유리 몰딩을 화이트, 손잡이만 골드고 여기는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를 골드로 함으로써 좀 더 포인트를 강하게
선택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튀는 부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실 수가 있고 부분적인 포인트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부분도 되게 많고요. 그 외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문틀의 프레임도 강렬하게 변경을 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화이트로 한다고 해서 화이트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상의 컬러가 그리고 내 눈에 바라봤을 때 가장 편안하고 예쁘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컬러와 제품의 사양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채도가 진한 컬러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그런 문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옵션 중에 아래 하단 마감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옵션은 이 맞은편 방에서 신발이 보이는 거를 좀 차단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이제 전혀 정돈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좀 지저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불투명을 한 사례는 가장 큰 목적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방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바로 100% 오픈되는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불투명 유리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 유리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건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불투명 유리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에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화이트, 그리고 이렇게 구성할 때는 대부분 이제 투명 유리를 해놓으면 되게 현관이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하단 마금이고요. 여기는 모르쇠로 투명이고 손잡이만 골드 이렇게 세팅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샴페인 골드, 여기는 인디 브라운입니다. 샴페인 골드는 약간 골드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름처럼 그렇지만 되게 은은한 골드라서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조명에 비치는 컬러감도 상당히 멋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쇠로 유리 아래 하단 마금, 그리고 손잡이하고 유리몰드 골드로 해서 유사한 통일성 있는 채도감을 매칭하신 겁니다. 인디 브라운 같은 경우는 좀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진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핑크빛 감도 도는 상당히 멋스러운 컬러 중에 하나라서 되게 많은 선택을 받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잡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유리 몰딩 다양하게 선택이 또는 변경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큰 주안점을 두고 계신다고 하면은 폴드 스윙도어 고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테리어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중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슬라이딩 중문이죠. 원슬라이딩 중문을 한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은 현관의 넓이만큼의 유리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문을 작동시키는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이동시키는 무게감이 좀 있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레일 부분입니다. 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출 레일이 있고 그리고 땅을 파서 집어넣는 매립 레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열리는 이제 면적 부분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바깥에서 현관을 거실을 바라보면 중문을 바라보면 요 정도 이 손잡이 두께만큼이 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 95% 이상이 개방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물건이 드나듦에 있어서도 그리고 양손에 짐을 들고 드나듦에 있어서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의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테리어적인 감도 우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탕정 프루지오 구조는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이 아닙니다. 그 측면입니다. 자, 거실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측면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감을 높일 수 있는 위치는 사실은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올 때 가장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원슬라이딩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측면 디자인적인 어떤 인테리어감은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크게 비춰질 수가 있고요.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지나가는 공간이 한 5초, 뭐 길어봐야 10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보다는 개방감을 상당히 높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함보다는 어떤 이런 개방감률입니다. 디자인적인 요소. 즉 우리가 이제 문을 열면 다시 닫아야 되는 완전 수동 형태이거든요. 자동형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리고 원슬라이딩이라든지 삼연동 같은 경우는 구조가 되게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장률이 많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뭐 10년 AS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용되는 원 자재만큼만 좀 더 프리미엄급을 사용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이쪽 부분을 잡고 문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이게 활처럼 이렇게 휘면서 다다다다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넓이 말고 이 속 안에 채워진 이 자재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당연히 얇으니까 이렇게 활처럼 낚시대처럼 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열고 닫을 때 우리가 문에 힘을 주고 밀었을 때 이게 낭창낭창 되면서 사용 소음도 크고요. 그리고 여기 바퀴에 이제 계속 충격이 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사용하는 반복 주기의 제품들은 당연히 교환 주기가 되면 교체해야 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제품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그 하자의 발생률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어떤 정밀한 결합 체계 그리고 어떤 견고한 내구성에 의해서 마모율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좋은 제품인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싸거나 또는 브랜드라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결코 좋고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가라고 해서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가진 예산과 또 그리고 어떤 좋은 측면에서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거지 뭐 무조건 가격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가격이 낮다고 해서 절대 안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문다소 같은 경우는 뭐 한샘이라든지 KCC에 납품할 정도로 기본 납품 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고객님들께서도 10년 이상 뭐 기간을 사실 두지 않고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뭐 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사가 사실 존재해야 이 AS도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무의미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문다소는 약 16년 이상의 지금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문만 전문으로 16년이기 때문에 한 우물만 파고 그리고 그 생산된 제품과 판매되는 제품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전문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구매한 금액에 준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제공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타 아파트 중문의 설치 사례들을 보면서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통창부터 시작을 합니다. 통창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정말 우수하죠. 그리고 이제 구조물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풍이나 방음,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실현되면서 공간을 분리하는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터져 있는 이런 느낌의 개방감이 상당히 높은 게 바로 19입니다. 화이트 프레임 19 투명률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문틀을 뭐 내추럴 컬러라든지 원하는 컬러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추가 옵션이고요. 기본 도장 컬러는 블랙, 화이트, 샴페인 골드, 징그레이 이 네 가지 컬러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컬러를 대부분 이제 넣으시는 이제 경우의 수는 집 안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을 때 이 우리가 일명 깔맞춤이라고 하죠. 색상을 이렇게 통일시키게 되면 되게 인테리어감이 부쩍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내부가 보여지는 측면에 대해서 좀 맡고 싶다라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모르쇠로 유리나 플루트 유리 또는 그 외에 브론즈 사틴, 투명 사틴 뭐 여러 가지 불투명 유리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도 이렇게 완벽하게 공간을 분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두 개 라인으로 네 개의 면이 발생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투명, 여기는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여기는 현관이 1m도 안 됩니다. 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현관을 답답한 감 좀 피하기
하기 위해서 투명 유리로 하면서 화장실 앞 복도까지가 현관인의 어떤 스페이스로 이렇게 연출했기 때문에 답답한 감을 좀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원슬라이딩의 이 슬림한 라인으로 인해서 답답한 감을 훨씬 줄 수 있고 또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아주 심플한 현관의 모습이 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m 5cm 정도 되는 현관입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내부가 보여지는 거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불투명 유리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동일한 디자인의 블랙 라인으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현관에 비치된 뭐 팬트리 도어라든지 신발장의 마감 컬러와 유사하게 매칭을 시켰을 때 되게 통일감 있고 큰 어떤 이질감이 덜한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은 최대 6분할까지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분할된 유리에 대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분할입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론즈 유리인데요.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도 투명과 불투명이 있습니다. 브론즈 사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투명과 이 컬러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를 이제 분할하지 않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도 동일하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래 하단 막으면 신발이 보이는 거를 이제 시선 차단하는 거거든요. 시선을 차단하고 유리를 브론즈로 했을 때 화이트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현관의 인테리어 감을 통일감을 시켜서 상당히 화사하고 밝은 느낌의 현관의 모습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 마감도 상당히 유용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요. 자, 그리고 아래 하단을 막고 유리를 분할했을 때 각 분할된 면에 다른 유리로 넣으실 수가 있다라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틀 프레임을 이 아래 디딤돌을 원목으로 놓으셨을 때 유사하게 랩핑을 통해서 통일감 있게 이렇게 연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살입니다. 간살 같은 경우는 세로 라인에 일정 간격을 두고 라인을 두는 걸 이제 간살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부분 간살입니다. 그리고 세로 라인, 가로 라인 두실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추세는 이제 세로 라인을 좀 더 부분 또는 전체 이렇게 제공하시는 경향이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 여기는 브론즈 유리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투명 유리에 화이트 간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간살입니다. 여기는 현관이고 여기는 드레스룸인데 여기는 유리를 브론즈 사틴, 여기는 일반 브론즈입니다. 그래서 불투명으로 할 경우에는 간살의 디자인이 좀 더 적나라하게 좀 더 포인트를 가져올 수가 있고 투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가 투영되기 때문에 간살의 포인트가 좀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드레스룸의 안에 내부가 비춰지면서 답답한 감을 줄이고 그리고 화장실의 사용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차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안방 드레스룸의 원슬라이딩이나 삼연동 그리고 포켓도어를 설치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아치 디자인입니다.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아치를 넣으셨을 때 가장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행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점점 이제 아치와 간살의 어떤 선택도가 유사해질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정말 실제로 아치를 보게 되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주시고 라인을 준 다음에 유리를 다른 유리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이트 브론즈 유리, 여기는 투명 유리, 그리고 여기는 브론즈 유리에 샴페인 골드입니다. 유리를 분할해서 모르쇠로 유리를 넣은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는 코너 아치입니다. 여기 정방향, 여기는 사선 방향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사선 방향의 아치를 이렇게 내추럴로 랩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느낌의 마감재 컬러를 매칭하실 수가 있다. 라는 게 저희 문다소 중문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 아치를 넣으실 수가 있고 브론즈 위아래 아치지만 똑같이 브론즈 유리지만 브론즈 사틴 불투명 처리를 하신 거고 여기는 샴페인 골드 여기는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은 정말 다양한 디자인으로서 카멜레온 같은 제품입니다. 부드럽거나 정돈되거나 내추럴하거나 이렇게 심플하거나 개방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느낌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집을 꾸미는 현관의 모습을 상상하시는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 문다소에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전화나 카페상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과 동일할 정도로 인테리어감을 높일 수 있는 중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비대칭 여닫이 중문입니다. 4분의 1 사이즈와 4분의 3 사이즈가 양방향으로 열리는 이런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비대칭 여닫이는
단조롭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고가 높은 개방감을 좀 주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레트로하면서도 간결한 라인과 디자인 때문에 많은 좀 선택을 받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중문에는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어, 이제 현관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라인이 되게 슬림합니다. 그래서 되게 간결하고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이 가장 물씬하게 나는 게 바로 이제 비대칭 여닫이인데 이 4분의 3과 4분의 1 사이즈 비율이 되게 그 느낌을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니아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이 비대칭 여닫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의 동일한 부분으로 손잡이는 거실 방향에 위치를 해서 문이 열렸을 때 가장 짧게 들어오는 동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손잡이의 방향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제 열려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중문마다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 장단점이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대칭 여닫이는 이 끝에서 회전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이 없어서 드나듦에 있어서 좀 편리함은 있겠으나,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발이 걸립니다. 이 신발을 쓸어버리는 이제 이런 회전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회전 방향을 한번 뭐 그려보면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 정도의 회전 반경이니까 신발은 이 정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좀 불편함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써보셨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관에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분 그리고 이제 방에서 나오시는 분들과의 간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 비대칭 여닫이의 좀 불편한 점. 그리고 만약에 층간 소음 매트를 설치하게 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요만큼 또는 요만큼을 커팅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이 회전 반경에 의해서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비대칭 여닫이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은 해보시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매트를 깔지 않거나 또는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비대칭 여닫이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의 디자인들을 보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또한 역시 아치 디자인이 구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구 아치, 그 아치의 유리 분할, 그리고 아치의 위아래, 그리고 코너 아치 정방향, 이렇게 사선 방향 이렇게 아치도 추가 가능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관에서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화장실을 많이 가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제 측면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신다고 할 때 선택사항에 있어서 좀 내가 구매하고 설치해 놓으셨을 때는 이제 변경이 어려우니까 사전에 이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취합한 상태에서 선택하시면 전혀 후회는 없는 거거든요. 자,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 문틀입니다. 이 라인들이 되게 얇기 때문에 슬림한 느낌이 되게 묘하면서도 심플한 느낌, 간결하고 단정한 느낌의 매력 때문에 이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신발이 한쪽에 다 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세대나 또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세대에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틀 화이트의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샴페인 골드의 그레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틀 프레임과 유리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 되게 슬림하지만 이 적은 면에 의한 컬러 포인트가 심플하다. 즉 비대칭 여닫이는 심플하다. 이게 가장 알맞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 톤의 브론즈 유리를 하셔도 되게 심플한 느낌들을 많이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느낌의 이제 화이트 그리고 유리를 분할해서 모르세로 유리 아래 하단에 신발의 어떤 정돈되지 않는 모습을 좀 차단하는 이런 기능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르세로 유리로 불투명한 느낌. 자, 그리고 유리를 완전 분할해서 아래 하단만 불투명으로 한 느낌. 여기 이제 다 투명 계열입니다. 밝은 유리고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레버형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레버형의 손잡이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몸으로 밀거나 발로 밀면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레버형 손잡이로 시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틀은 내추럴로 이렇게 다 랩핑이 가능하신 거고, 여기다 투명입니다. 여기 이제 브론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간살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쪽문, 작은 문의 간살 또는 전체 간살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주문 제작형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신 거고요. 전체 간살의 모습입니다. 월넛으로 랩핑을 진행한 모습이 되고요. 전체 간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치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아치를 하고 투명 유리인데 아치형 손잡이. 여기는 아치고 유리를 분할해서 불투명 유리지만 손잡이는 일반형. 이런 느낌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부분도 아치하고 매칭을 하셔도 되고 좀 더 편한 느낌의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얇은 프레임으로 느낌을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똑같지만 여기는 이렇게 아치형 손잡이, 그리고 유리는 모르쇠로,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투명 불투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작은 변화가 좀 어떤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위아래 이렇게 아치를 넣으실 수가 있고, 여기는 불투명, 여기는 투명인데, 불투명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쪽 방에서 또는 현관에서 방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어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목적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치 손잡이, 일반 손잡이에 의해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너 아치 부분입니다. 브론즈 유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비대칭 여닫이는 심플함에 있어서 심플한 디자인에서부터 좀 세밀한 디자인, 그리고 부드러운 디자인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구사할 수 있는 아주 카멜레온 같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디자인을 구사할 수 있는 중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고 나만의 어떤 현관의 모습을 연출하고자 한다면 비대칭 여닫이 선택하셔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라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전화나 카페상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중문은 여기서 설명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 이후에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독특한 구동 방식입니다. 그만큼 통창의 매력은 무한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좁은 현관을 아주 개방감 있게, 그리고 아주 적은 힘으로도 독특하게 개방시키는 바로 중문이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저 또한 역시 리버서블 도어는 좁은 현관에는 정말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다소의 리버서블 도어는 기본적으로 폴드싱 도어와 더불어서 끝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을 때 손김이 방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개방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림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잘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설명이 되고요. 자, 그럼 실제 열려 있는 모습도 한번 제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열려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틀 끝단들이 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이 이렇게 손김 방지가 되는 거죠. 또는 찍힘 방지가 예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저희 문다소의 리버서블 도어 또한 역시 안전한 도어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리는 모습을 보더라도 약 두께는 4cm거든요. 거의 다 열리는 거니까 95% 이상 원슬라이딩과 동일한 정도의 개방감을 가져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일이 없기 때문에 이동 또는 물건의 이동, 사람 이동과 물건의 이동도, 그리고 쓰레기 배출, 먼지를 청소하는, 현관을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리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발에 걸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에 짐을 들고 있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리하다. 라는 게 바로 이 리버서블 도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통창입니다. 프레임과 손잡이 유리 몰딩 화이트고요. 투명 유리인데 우리가 열고 나가면
바로 자연스럽게 반자동으로 닫히는 아주 심플하고 개방감 좋은 중문이 바로 리버서블 도어이고요. 리버서블 도어의 가장 큰 장점은 좁은 현관을 아주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자동형이고 아주 적은 힘으로도 열리고 닫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고요. 레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물건의 이동 그리고 청소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안한 거죠.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는 정말 아이들과 사용하고 또는 적은 힘으로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으뜸인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리버서블 도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서블 도어 실제 설치되는 타 현관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폴드 스윙 도어와 동일합니다. 문틀의 색상, 유리의 종류, 유리 몰딩과 손잡이의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손잡이의 색상과 유리 몰딩은 화이트, 블랙, 골드 세 가지로 국한되어 있고요. 유리는 약 15가지 이상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문틀 프레임은 규제는 문다수의 30가지 이상의 컬러 외에 뭐 삼성, LG, 영림, 예림 모든 필름 회사의 제품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스탠다드하게 정말 많이 선택하시는 이 구조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코튼 화이트 컬러, 브론즈 유리, 유리 몰딩과 손잡이 블랙 이 구조가 가장 노멀하게 잘 어울립니다. 블랙 앤 화이트 기본 베이스에다가 유리는 옐로우,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되게 따뜻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불투명은 아니지만 시선을 좀 차단하는 느낌의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코튼 화이트 컬러에다가 브론즈 유리 그리고 손잡이와 유리 몰딩 골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더 화이트 계열적으로 이렇게 투명 유리, 코튼 화이트,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 화이트 그래서 되게 화사하고 넓은 현관의 개방감을 원할 때 포인트 없이 어떤 통일감 튀지 않는 차분한 느낌의 밝은 현관을 원하실 때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명 유리와 더불어서 화이트 계열을 선택하시면 정말 깔끔한 현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정말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린 계열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요즘은 너무 이렇게 채도가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약간 내추럴 컬러와도 좀 약간 잘 어울리는 베이스가 바로 이 그린 계열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고 브론즈 유리에 그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 블랙에서 이 신발장의 흑경하고도 좀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컬러의 무게감이 좀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 계열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버서블 도어는 통창이고 거실과 현관이 일직선상일 때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부분을 좀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이제 저희 탕정 프로저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맞은편 방에서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려고 이 구조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맞은편 방에서 얘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겁니다. 코튼 화이트 컬러의 그레이 유리에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골드로 이렇게 일치시키신 거고요. 인디 브라운 컬러입니다. 여기 이제 모르세로 유리, 손잡이하고 유리 몰딩은 골드 이렇게 결합을 하신 거고요. 전체 열려있을 때 모습은 약 95% 원슬라이딩하고 동일합니다.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디바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나눠지는 면이 있는데 경계선이 있는데 이 리버서블 도어는 통창이라서 너무나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께감이 슬림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 두께감에 대한 밸런스들이 신발장과 이 벽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울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신발장의 이런 부분에 이런 컬러들이 블랙 라인의 느낌으로 많이 연출된다고 하면 손잡이 또는 유리 몰딩까지 블랙 라인을 줘서 통일감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 유리를 하셔도 답답한 감이 없고 되게 통일감의 잘 이루어지는 어울림이 좋은 느낌들을 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고요. 손잡이까지 화이트로 했을 때 깔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자주 설명드린 것처럼 색상, 유리, 컬러, 디자인 이런 모든 선택에 대한 기준은 선택자, 소비자의 부분에 국한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절대 없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내 가족 구성원이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내 가족 구성원의 눈에 예뻐야 되고 내가 실제 사용했을 때 체감했을 때 편한 중문이 가장 우리 집에 잘 맞는 중문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 같은 경우는 보시면 블루 계열의 브론즈 유리에 화이트 유리 몰딩에 손잡이는 골드 전혀 다른 컬러들을 매칭하면서도 너무 예쁘다는 평을 내리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는 사람과 각각의 취향이 너무 다르다라는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는 예쁜 디자인과 컬러를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1m 10, 여기는 1m 15 정도 되고요. 여기는 1m 30 정도 되는 현관입니다. 되게 넓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넓은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버서블 도어는 기본적으로 이 끝단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 4분의 1 지점에서 회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힘으로도 열리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려동물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문을 열었을 때 이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사항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리버서블 도어 역시 어떤 특별한 디자인은 없지만 어떤 개방감과 기존의 뭐 현관과 어울림이 가장 자연스러운 중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버서블 도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사용감도 너무 부드럽고 적은 힘으로도 열리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살아가면서 디자인적 요소로서 무게감이 덜한 부분에 이게 힘을 많이 들여서 열 필요는 또 없는 거거든요. 불편함을 또 감수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편리하고 적은 힘으로도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중문의 기능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그 중문이 내가 살아가는데 10년 이상을 살아가는 내 집에서 가장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의견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리버서블 도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마지막 3연동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3연동 중문에 대해서 현관에 설치하는 모습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m 18cm입니다. 18cm인데 기본적으로 열리는 이제 면적은 약 한 7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75cm 정도. 그러니까 화장실 정도의 넓이인 거죠. 3연동 중문은 이런 이제 좁은 현관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좁게 열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3연동 중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문의 기능, 방풍, 방한, 방음 이 기능에 있어서는 그 어떤 중문보다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좁은 이제 현관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3연동 부분을 좀 많이 선택하시는 추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연동 같은 경우는 중문의 기능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서 뭐 마주본 방이나 아니면 현관, 화장실 이쪽으로 겨울에 한기가 스며드는 거를 나는 막고 싶다라고 하시면 3연동 중문을 설치하시는 게 맞고, 이 3연동 중문을 현재 이 사이즈에 설치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인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측면 여기 신발장 옆에 이 부분은 가벽입니다. 그래서 이 가벽 부분을 철거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철거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철거를 해버리시게 되는 거죠. 철거를 하게 되면 이 공간이 남게 되는데 이 공간에 이렇게 3연동을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이렇게까지 완전히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대 현관문만큼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요. 그리고 3연동 중문은 또 문이 탈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짝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개방감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시게 될 때 3연동 중문이 이 거실 쪽으로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커팅되는 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있고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시려고 하실 때 이렇게 3연동 중문을 선택하시는 부분도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연동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중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자, 드레스룸으로 간단하게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연동 중문을 좀 권장을 좀 드려보고 싶긴 한데요. 얘가 약 2m 정도가 됩니다. 2m 정도이기 때문에 이 3연동 중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약 193, 9, 23, 9, 3, 6, 3, 18, 약 1m 20 정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열리는 거죠.
정말 많이 열리는 현관문 현관 우리 주문 설치되는 그 사이즈만큼 열려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이제 여기 이쪽에는 외창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는 열어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많이 열리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큰 부피의 제품을 여기다가 놓으실 수 있고 팬트리 선반도 여기다 설치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열리는 측면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저희 문다수에서 삼연동 주문을 약 2m 50까지도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삼연동을 이렇게 설치하시는 부분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세 가지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자, 이 부분에 이렇게 가벽을 세웁니다. 이렇게 가벽을 세워줍니다. 가벽을 세워주고요. 여기에 이제 다시 원슬라이딩을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방에 좀 더 디자인틱하고 좀 심플한 느낌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원슬라이딩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1m의 가벽, 1m의 원슬라이딩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니까 그 넓이도 상당히 큽니다. 1m여도. 그래서 이렇게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가벽을 세워서 포켓도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가벽을 만들고요. 가벽을 포켓집을 만듭니다. 포켓집을 만들어서 요 도가 이 도가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히든 도어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완전히 밀착되게끔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이제 문을 닫아서 화장실이나 또는 습기나 이런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팬트리 선반을 놓고 우르를 놨을 때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습기가 이제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기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제 많이 오픈될 수 있는 느낌들을 좀 구상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삼연동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이 세 가지 방법들은 다 1m 이상의 이 공간을 오픈시키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부분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좀 더 비용적인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동 같은 경우도 거의 2m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기존 우리 현관의 가격대보다 약 한 15에서 20만 정도 더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 포켓도어 같은 경우도 이 사이즈 였을 때 한 11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기존 현관 금액에서 이 가격이 한 3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슬라이딩 금액에 한 38만 원 정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뭐 가장 저렴하게 한다고 하면 이제 포켓도어로 해서 설치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삼연동, 그 다음에 이제 가벽에 원슬라이딩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 드레스룸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중문으로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고민해 보실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중문 그리고 현관과 드레스룸에 대해서 어떠한 중문들도 구상하시고 있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설명이 다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을 거라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카페에 나와 있는 어떤 연락처나 또는 이제 카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친절하고 세심하게 또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가장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또 최선의 방법, 최적의 제품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박람회 사전 계약에 대한 이벤트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박람회 때 저희 문다서중문 많은 방문과 체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